외교 참사를 방송 장악의 불쏘시개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신문이 오전 11시부터 서울 남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이번 가처분으로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14일 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추석 연휴 등으로 국민의힘 측이 관련 자료를 송달받지 못해 신문이 미뤄졌습니다. 8명의 사상자가 난 대전 현대 아울렛 화재 현장에서는 2차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화 지점이 확인됐지만 뚜렷한 화재 원인을 찾지 못한 가운데 오늘은 이 소방시설 작동 여부 등 피해가 커진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조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과 국가수 소방 등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2차 합동 감식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2차 감식에서는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제한 설비 등 소방 설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하역장에 있었던 1톤 화물차의 경우에 잔해물을 중심으로 가연성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1차 감식에서 합동 감식반은 현장 CCTV를 확보해 지하 1층 하역장과 주차된 화물차 사이에서 불길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했지만 뚜렷한 화재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늦게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오늘 중으로 화재 발생 관련 서류와 CCTV 등을 확보해 화재 원인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조만간 회사 관계자와 화재 현장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불이난 지하층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서를 통보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피해자 7명 가운데 1명에 대한 발인이 오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부 유가족들은 명확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며 발인을 미루기로 해 나머지 피해자들의 장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조정합니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평창의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 전 지사를 입찰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종 낙찰자였던 KH그룹의 임원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H그룹은 지난해 6월 공개 입찰을 통해 평창 알펜시아를 낙찰받았는데 입찰 참여 기업 2곳이 모두 KH그룹 계열사로 확인되면서 입찰 담합 의혹이 일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눈에 띄게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주간 위험도도 12주 만에 낮음으로 평가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지정 병상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소식 원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6,159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35,780명, 해외 유입은 379명입니다. 수요일 기준으로 지난 7월 6일 이후 12주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방역당국은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낮음으로 평가된 것은 12주 만입니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7,553병상입니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 병상 21%, 준중증 병상 25%, 중등증 병상 12.3%로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병상 가동률도 낮게 유지되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0월 7일까지 1,477개 병상을 줄이고 남은 지정 병상은 중증과 준중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서 이달 말까지로 예정돼 있던 건강보험 지원 기간을 2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스톱 진료기관에 대한 통합 진료료와 재택 전화 상담 관리료, 일반 병상 자율입원 비용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11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요양병원 감염 예방 관리료는 11월 30일까지 연장해 지원하며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원에 직접 방문하며 의료기동 전담반은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서울 신림동 고시원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어젯밤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고시원에 살던 30대 세입자를 긴급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석혜원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4층짜리 고시원 지하 1층에서 건물주인 7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웃의 말을 듣고 A씨의 가족이 현장에서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두 손이 묶여있던 상태였고 경찰은 사건 현장 CCTV에서 용의자로 보이는 인물의 수상한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동선을 추적해 어젯밤 10시쯤 성동구에 있는 사우나에서 30대 남성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B씨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원 세입자라고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도주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사건 현장에서 현장 감식도 진행하며 범행 경위와 도구 등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중 B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피해자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오늘 오전에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과 타이완 간 분쟁이 일어날 경우 주한미군이나 한국의 개입 여부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임무는 한국 방위와 미국의 국익 보호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7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를 받자 한국 정부에 문의하는 게 좋겠다고 전제하면서 일반적으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과 한국의 주권을 방어하고 영내 미국의 국익을 위해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와 튼튼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기시다 일본 총리와 만나 두 나라 관계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국장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한 총리는 오늘 오전 20분간 면담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관계를 조속히 개선시키는 것이 공통의 이익에 부합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사망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등 한국 측이 조의를 표명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에서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많게는 99%의 높은 찬성률로 러시아 영토로의 편입을 의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30일 의회에서 연설할 예정인데 이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 점령지가 러시아 연방에 가입했다고 공식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국방부가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고 서방은 러시아의 가짜 투표라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드스트림 해저관 3개에서 현지 시간 어제와 오늘 잇따라 누출 사고가 발생하자 유럽 정치 지도자들이 이를 러시아의 파괴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의도적 행위라는 게 당국의 평가라고 강조했고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도 파괴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구름이